우림 TPS. 자, 공포매매에 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차트는 지금 다시 보더라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이제 차트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얘가 없어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수렴이 되고 있는 마지막 구간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위치들이, 자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구간들이 좀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얘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들어 올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격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눌릴 테니까 이때 이제 한번 잡으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고 있죠.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21선 깨고 61선도 깨고 밑으로 빠졌습니다. 자, 빠지는데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 2평이 하나 꺾였죠. 뭐 21선도 마찬가지지만 61선도 가다가 꺾이면은 얘가 잡아준 상태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이 반등이 요만큼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경우, 여기서 빠지는 경우,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강좌를 배운 분들은 여기서 왜 빠지는지, 여기서 저항을 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항을 맞고, 진짜로 저항을 맞고 내려왔을 때, 자, 지켜주면서 다시 돌아가는 자리.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죠. 자, 저점 찍고 5일선 밑에 있던 주가 5일선 위로 올라갑니다.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쌍바닥을 만들고 5일선 쌍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한 마리 보이고, 이 위로 올라타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저항을 받았던 자리 돌파, 그 다음에 5일선 쌍바닥 완성시키고 다시 모여주면서 뚫고 올라가는. 자, 61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5일선이 밑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21선 위에서 반등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5일선이 돌아가고, 이 자리가 21선도 돌아가고 61선도 돌아가는 자리. 여러 이평들을 끌고 올라갔다는 거는, 돌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봉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돌렸으니까 상승을 했으니까 돌아갔던 간에 이미 상승을 했던 주가를 봤을 때 얘는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다면 돌아가는 자리에서, 이평들이 돌아가는 자리에서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럼 여기가 주수로 가는 자리. 당연히 더 밑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손절은 짧고 수익은 극대화.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다. 근데 리스크는 5%, 마이너스 5%인데 수익이 났을 경우는 뭐 20%, 50% 수익이 난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해볼 만한 거죠. 더군다나 사업이 됐던 뭐 주식이 됐던 간에 이런 확률이, 자기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자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등을 주면서 저항을 맞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데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갭이 발생하고 갭을 공부한 분들은 자, 요런 자리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자, 5일선 위에 있던 주가 5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완전히 빠졌죠. 그 다음에 5일선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 맞고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이탈하면서 밑으로 빠질 때까지, 2060 밑으로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밑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는 기다리면서 관찰만 하면 돼요. 꾸준히 관찰하면서 보살펴주면은 어느 정도의 타점을 제공해 줍니다. 보살펴주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일봉 차트에다가 미리 의미 있는 선상에 줄을 그어 놓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보고 있던 사람들, 관찰하고 있던 사람들은 검색식에 뜨기 전에도 미리 알 수가 있었겠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봉에서 뭐 정확한 선을 자기가 그린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선 긋는 데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대충 선을 그어 놓고 얘를 이제 분봉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주가가 상승을 시키면서 저항을 맞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맞는 자리가 어딘지, 공포를 이기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올렸다 빠지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집니다. 자, 밑으로 빠졌을 때 지켜주면서 밑으로 더 깨고 내려와도 다시 한번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던 자리를 뚫어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봉에다 이제 선을 긋고 지금 요런 자리들, 그 다음에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접 선을 그어 놓고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이 부분들이 일봉과 일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을 자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면 돼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주식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콜일 때는 50%, 풋도 50%. 기본적으로 이런 확률을 갖고는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콜에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여기는 20%도 안 되고 여기는 80%가 넘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50대 50이니까 반반이죠. 그래서 홀짝 게임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상방에다 걸지 하방에다 걸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공매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왜 주식으로 돈을 잃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 없이 진입할 경우는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기가 진입하기 전에는 5대 5였는데, 둘 중에 하나였는데 진입을 하는 순간에 2대 8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뭐 틀려도 좋아요. 뭐 맨날 다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얘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베팅을 한다. 그냥 무조건 얘가 상한가 가겠지 이런 시나리오대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